갑자기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생각만에 갇혀서 혼자 결론을 내버린 건 아닐까? 이게 네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어라. 그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왜 자꾸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분.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 저 역시 그 감정을 정말 오랫동안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 어쩌면 그건 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분명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시절의 이야기 중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딱 21개월 동안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 당시에 저와 비슷한 감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왜 막막한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가? 두 번째, 운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지금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조금은 다른 시선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학창시절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뭘 해도 자꾸 막히고 뭔가를 시작하면 항상 꼬였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걸 제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난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잘 안 풀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진짜 현실도 계속 그 결론을 증명해 주더라고요. 일이 안 풀려도 역시 나니까. 기회가 안 와도 그럴 줄 알았어.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생각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에게 평생의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넌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현실은 그 판결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0대가 된 지금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합니다. 나는 야 럭키가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대에 상상하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앞으로의 40대, 50대 역시 결국 내가 믿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럼 질문이 남죠.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당시 제가 22살일 때였어요. 그 당시 제 꿈은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 노래가 제 인생의 전부였던 시기였죠. 근데 저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남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좋아하던 노래가 점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성대결절 초기 증상까지 오면서 결국 2012년 12월에 저는 도망치듯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진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화를 냈어요. 노래 부르는 사명 따윈 개나 줘버려. 다시는 당신을 위해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그 정도로 지쳐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소대장이 훈련병 몇 명을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 조교에 지원할 사람 없나? 근데 사실 저는 입대 전부터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나 논산 조교를 할 것 같아. 이 말을 들을 때면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교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이렇게 핀잔을 주셨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근거 없는 확신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논산 조교로 착출되게 됩니다.
논산조교는 총 5번의 면접을 봐야 했어요. 소대장부터 원스타, 준장까지. 근데 모든 기적은 딱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소대장이 제 전공을 보더니 말했어요. 보컬 전공이면 노래 잘하겠네. 한번 해봐. 그리고 그 노래 한 곡이 중대장, 대대장을 넘어 연대장 뒤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연대장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연대장은 눈을 감고 제 노래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맑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느 날 조교들이 제 전투복 각을 잡아주고 그리고 전투화에 직접 광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환복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중대장과 함께 연대장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성악병으로 입대한 훈련병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나는 솔로 25기 영수로 알려진 분인데 당시엔 그냥 같은 훈련병 처지였던 2명이 있었던 겁니다. 연대장은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군인교회 특별 공연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천 명의 장병들 앞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걸.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요. 저는 노래를 포기하려고 군대에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에게 인생 최초로 이렇게 대형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대대장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진작 보고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서 있었는데 그 순간 똑똑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가수 휘성이었어요. 당시 논산 조교로 복무 중이었고 심지어 같은 대대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얼떨결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당시 준비하던 연무인의 자랑 무대에서 뮤지컬 무대까지 함께 설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냐하면 논산 조교는 보통 훈련받던 곳에서 그대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엔 이미 미래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휘성 선배와의 인연도 이어지고 노래도 계속 하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가끔 우리가 상상한 그림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깨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대 배치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익연대 조교. 아주 희박한 확률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려왔던 미래가 전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겨우겨우 다시 희망을 품었는데 또다시 무너지는 순간. 처음부터 포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빼앗아가는 느낌. 저는 진심을 다해 다시 또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냐고, 왜 또 나냐고. 그때 제 머릿속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역시 내 인생은 안 풀려.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기엔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했어요. 500원짜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침상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 무릎이 아작나서 의가사제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현실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에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2013년 1월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주임원사 면담을 가는 길이었는데 눈 내리는 풍경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생각만에 갇혀서 혼자 결론을 내버린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논산 조교를 원했던 거지 꼭 그 자대여야만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 군 생활도 시작 안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인생을 단정해버린 건 아닐까? 그 질문을 안고 주임원사와 면담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어라. 그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면담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건물 벽에 적힌 문구 하나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늘 있던 문구였는데 그날 처음 제대로 보였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그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선임들과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 자대 대대장이 기독교 총무였는데 저한테 교회 찬양팀을 또 맡긴 겁니다. 그렇게 저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또 노래를 하게 돼요. 심지어 대대장이 저를 예뻐하셔서 대대 내에 밴드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현재 교생실습 영화를 제작한 김미나 감독님과 1년 동안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요. 또 훗날 뮤지컬을 준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전 MCM 멤버 중 한 분과도 인연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만약 제가 원래 바라던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제가 원래 그리고 꿈꾸던 대부분의 모습은 어차피 실현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연대장이 바뀌면서 모든 활동이 강하게 통제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느낀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막한 순간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내비게이션 쓰시죠? 목적지를 찍고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분명 막히는 길도 있고 공사 중인 도로도 있고 사고 때문에 우회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하면서 차를 세우고 포기하시나요? 아니죠. 재탐색하고 다시 갑니다.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 잠재의식은 이미 좌표를 찍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는 과정이 내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망했다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길이 오히려 최적의 우회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던 자대로 배치된 게 결국 제 인생 최고의 루트였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막막함은 사실 기회의 신호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막막하다면 오히려 뭔가가 바뀌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사람은 사실 막막하지 않거든요. 지금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굳이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막막하다라는 건 지금의 삶을 넘어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성장의 전조 증상인 거죠. 모든 성장은 반드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이 오는 순간 바로 멈춰버려요. 잘못됐어, 난 틀렸어,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렇게 해석해버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기가 바로 인생이 뒤집히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질문하는 사람과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질문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같은 상황 속이라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으려고 하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라고 물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묻게 된다면 배움과 방향을 찾기 시작해요. 저 역시 군대에서 질문 하나를 바꿔본 거예요. 왜 또 나야 해서 혹시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막막하신가요? 앞이 안 보이고 자꾸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나요? 근데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 끝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기 직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자기 인생에 결론을 내버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는 그때가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구나 라고 기억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